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승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가 12월 HSK 시험, 자,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자, 12월 HSK 시험을 대비해서 HSK 6급에서 1, 2, 3, 4분 독해 중에서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여기만 공부를 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여기만 들어가면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6급 아주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독해 일부분 틀린 문제를 찾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에서 저희가 이 독해 일부 문항을 가지고 특강을 보고 이 인강을 보고 그 해 때 바로 그 달 때 6급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이 3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모르죠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이 나중에 12월 시험에서 아니면 차후 시험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특히 HSK는 매달 시험을 보지만 출제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늘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응용해 가지고 또는 그대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잘 보시고 이 일부분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고정 패턴에서 단어들만 싹싹 바꾸고 문장을 바꿔서 나오니까 늘 새롭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기본 어떤 틀리는 뼈대는 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잘 보시고요.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독해 일부분은 1, 2, 3, 4 부분이 있을 때 시험을 푸실 때는 이 일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점수는 점수대로 못 먹는 그런 최악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맞는 예시문들은 넣지 않고 틀리는 문장만 넣었어요. 깔끔하게요. 네. 다른 거 맞는 걸 굳이 독해하면서 시간을 쓸 이유가 없죠. 자, 일단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저게 정답이라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 먼저 볼까요? 자, 우리는 HSK 중국에서 최고의 난이도 6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볼 거 저는 읽어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세요. 那个池中的水都是由于冰雪融化而成的。那个池中的水, 그러니까池라는 글자가 연못이죠. 그 연못의 물들은 모두 여위가 뭐뭐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빙쉐 롱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롱화라는 단어가 융화라는 게 뭡니까? 녹다는 뜻이죠. 빙쉐가 빙설이라는 뜻인데 예, 자 빙설 사실 그 중국어는 겨울왕국을 뚱태왕국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빙쉐 치비엔이라고 빙설기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연못에 있는 물들은 전부 얼음과 눈이 녹아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뭐 셔머 얼정더 이것이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덧자 뒤에 생략된 건 저 연못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가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 그 연못의 물들은 얼음과 눈이 녹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되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네. 예, 이거 틀렸다고 해요. 자, 이게 조금만 그 중국어에 있었던 고정 패턴을 공부하신 분들은 딱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고정 패턴을 뭔가 지금 어긴 게 보이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 자, 여우위 보이시죠? 원래 여우위가 뭐뭐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니까 얼음과 눈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독해하고 넘어가니까 맞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고정격식을 위반한 건데요. 이 6급 독해 일부분은 고정격식을 위반한 게 틀린 건데 뭐뭐로 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여우위를 쓰는 게 아니고 여우의 얼청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우를 단독으로 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단독으로 쓰면 개사로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인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여우위가 몸으로 말미암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정격식을 위반한 거라고요. 이걸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여우위를 쓰면 안 되고 여우만 쓰셔야 돼.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하나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것도 즐겨 나오지만요. 이 여우가 나오면은 이렇게 쓰고 자, 조성이라는 단어. 예. 여우의 주청. 이거 A로 조성되어 있다. 다음에 요걸 그대로 쓰고 이번에는 구성을 쓸게요. 꼬우. 예, 나무 목자. 여기 G-O-U 사성.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서머리를 하실 때 이 독해 일부분 공부하실 때는 저 고정 패턴을 써놓는 거예요. 어떻게? 여우의 얼청, 여우의 주청, 여우의 꼬우청. 요 세 가지 구문으로 즐겨 나오니까 이 패턴대로 써야지 다른 게 들어오면 틀린다 이겁니다. 따라서 위자를 빼고 여우위를 여우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고정 패턴들은 6급 독해 일부분에서 쓰기 이 틀린 거 찾는 독해 일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고 여우의 얼청, 여우의 주청, 여우의 꼬우청 이렇게 써야지 여우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봐봅시다. 일단 여기 단어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 롱화, 녹다라는 단어 정도, 이 정도 하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겠고, 그러면 정답을 봐봅시다. 자, 봐보세요. 위하고 차이점. 여기는 여우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옳은 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여우만사라는 겁니다. 이게 고정 구문이다. 이렇게 A로 된 것이다 라는 말,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우로 들어가는 고정 패턴 3개를 말해라. A로 된 것이다. 여우의 얼청. A로 인해서 된 거다. A로 조성되었다. 여우의 주청. A로 구성되었다. 여우의 꼬우청. 그러니까 조성이나 구성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51번 요거 즐겨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2번 봐봅시다. 자,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电脑轿车虽然有很多好处，但万一若出了毛病，就会闯大祸。闯大祸。 자, 앞에 보시면은 일단 电脑轿车라고 했는데 여러분 컴퓨터 뒤에 있는 단어 轿车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私家车, 그러니까 승용차나 세단을 轿车라 그래요. 그렇다면 컴퓨터 승용차는 뭐겠습니까? 요즘 이제 한참 많이 뭡니까 시험 운행하고 있는 자동 주율 자동차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기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차를 电脑轿车라고 하고, 예. 자동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이건 비록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죠. 근데 만약에 出了毛病, 마오빙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한테 쓰면 병이지만 기계에 쓰면 하자나 결함이 되죠. 我的电脑出了毛病, 그러면 내 컴퓨터 고장났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면 闯大祸. 자, 이따 제가 단어에 설명하겠지만은 闯大祸라고 하면은 큰 화, 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큰 화나 큰 사고가 일어나는 뜻인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제가 단어를 바로 넣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자동제어 자동차 나왔고, 자, 이 단어를 잠깐 봐보세요. 闯大祸. 예, 큰 사고를 치다라는 뜻인데, 원래 여기 나와 있는 闯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를 이렇게 막 돌진하고 막 뛰어 들어가고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 위반할 때 闯红灯이라고 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이제 이 문장에서 여러분 틀린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6급 독해 일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 패턴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예, 자, 뭐가 보일 텐데요. 자, 쉼표 뒤에서 찾아보세요. 쉼표 뒤에서. 그렇죠. 자, 바로 딱 들어옵니다. 자, 이게 뭐냐? 완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뭡니까? 만일 아닙니까? 그죠? 만일. 그 다음에 루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제가 앞에서 6급 인강을 많이 찍을 때 6급 수강생이라면 접속사로 만약에라는 접속사를 루고, 야오슈 이 정도로는 안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문어체로 쓸 때 만약에라고 할 때 요거 있었죠. 지아루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가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아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나와 있는 단어인데 저놈은 지금 제가 칠판에 쓰고 있는 이 단어 탕루어 요거를 줄인 거예요. 그죠? 탕루어 요거 줄여가지고 루어라고 씁니다. 결국은 만약에라는 루어를 다른 말로 탕루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만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걸 2번 썼죠? 자, 6급 독해 일부분은 같은 의미를 2번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니 말도 그렇죠. 아니 만일, 만약에 이렇게 2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걸 2번 썼는데,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접속사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루고, 야오시 이런 것들은 4급과 5급에서 즐겨 쓰지만 우리 5급은, 6급은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루고, 야오시, 그 다음에 지아루, 그리고 지아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탕루어. 이 탕루어는 탕자를 빼고 루어만 써도 된다. 따라서 루어로 시작하면은 가정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자, 봐보세요. 제가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의미가 2번 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자, 아래 예시문 보면은 정답을 보면 완이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완이 쓰기 싫으면은 루어를 쓰시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지 같은 의미를 중첩하면 6급 일부분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번의 문제들 한번 살펴보셨고, 이번에는 53번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53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일단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在他们辛勤工作下，使这些外商消除了思想顾虑，
积极投资于当地的开发建设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건 보면은요. 예, 일단 단어를 먼저 제가 넣어 드릴 텐데 벌써 근면하다 할 때 진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진판할 때. 신진이라는 단어는 단어에 보는 것처럼 되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와이샹이라는 단어 보이죠? 자, 상인이 샹런이고 와이라는 겁니까? 외국이죠. 와이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상인을 줄여가지고 와이샹, 외국 바이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샤오추, 이게 러가 있으니까 이게 동사가 될 텐데 앞에서 4급과 5급을 공부할 때 샤오추라는 단어가 동사로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저 동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또 스트레스를 없앤다. 그러면 중국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없앤다라고 하려면 샤오추 야리. 그죠? 뭐 이렇게 뭘 없애고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그들의 어떤 부지런한 업무 하에서, 맞죠? 짜이 셔머셔머샤 뭐뭐 하에서 그들의 어떤 부지런한 업무 하에서 자, 시자라는 게 겸업문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로 하여금 랑의 문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그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하에서 이 외국 상인들로 하여금 뭘 없앴습니까? 사상적인 꿀이 고려를 없앴다. 사상 고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한번 사상 고려가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고민점, 이걸 사상 고려라 그러죠. 그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이 외국 바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없애준 거죠. 그죠? 뭐 문제점인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줬고,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지 적극적으로 더우즈 위에라고 하면 이제 더우즈가 투자니까 여기에 투자하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그 지역의 개발 건설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열심히 일한 게 이 외국 바이어들의 어떤 근심을 덜어주고, 자, 근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개발 건설에 투자했다라고 했죠. 자, 독해를 하면 이제 깔끔하게 독해는 끝났지만은 이 53번 이 문제는 정말 6급 공부를 좀 한 분들이라면 딱 보면은 바로 냄새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즐겨 쓰는 이 6급 독해 1분에서 아주 뭡니까? 아주 그냥 울겨 먹을 대로 울겨 먹었던 그런 문제. 자, 뭐 보이시나요? 틀린 거?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6급 독해 1부분을 볼 때,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짜이 셔머셔머샤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뭐 상에서 짜이 셔머셔머샹, 뭐뭐 중에서 짜이 셔머셔머중, 그 다음에 뭐뭐 하에서 짜이 셔머셔머샤가 나오고 뒤에 쉼표가 올 거예요. 그죠? 쉼표가 오고 우리가 겸업문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랑이 있고 짜오가 있고 저기 나와 있는 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 문어적인 표현으로 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자, 이제 보이십니까? 짜이 셔머셔머 샹중샤 앞에 나오고 쉼표 딱 때리고 그 뒤에 겸업문 동사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 패턴으로 나오면 뒤에 거 번역하지 말고 이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주어가 없습니다. 이걸 무주어문이라고 합니다. 6급 독해 일부분은 주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주어문은 틀린 거예요. 왜? 앞에 보시면은 짜이 뭐뭐뭐뭐 샤 이거는 개사구죠. 그 다음에 그 시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 바이어가 선생님 주어 아닙니까? 이게 외국 바이어가 주어 되려면은 랑이 없어져야 돼요. 겸업문 동사가. 자,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독해도 어색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하에 이 외국 바이어들로 하여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앞에서 그들의 어떤 부지런한 업무 이거를 주어로 하려면 짜이 뭐뭐샤를 빼보세요. 그럼 그들의 부지런한 업무가 외국 바이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죠. 앞에 걸 주어로 잡아주려면 짜이 뭐뭐샤를 빼라. 그러면 뒤에 외국 바이어를 외국 상인들을 주어로 잡으려면 겸업은 슈를 빼면 됩니다. 자, 슈를 빼면은 이거 주어가 되죠. 그러면 그들이 부지런한 일한 하에 외국 바이어들이 뭐뭐뭐뭐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주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들의 어떤 부지런한 업무 이거를 주어로 하려면은 요거를 빼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외국 바이어를 주어로 하려면은 여기 앞에는 개사구로 그대로 짜이 셔머셔머샤 이거 써주시고 여기 나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자, 슈가 없어졌죠? 슈를 빼야지 저시의 와이샹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주어문에 걸립니다.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서머리 노트에 어떻게 정리한다? 짜이 샹중샤 쉼표 겸업문 나오면 틀린 거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설명 이해되셨죠? 자, 이제 54번 봅시다. 자, 54번 뭐 이거 간단한 거 뭐 단어 뭐 지금 뭐 보면 뭐 신런이라고 신임하다 뭐 이런 거 뭐 기본 단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我不但信任他而且以前反对过他的人现在也信任他了. 알겠습니다. 我不但信任他. 자, 뭐뭐일 뿐만 아니라 나오니까 얼치 올 거고 나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전에 反对过他的人이라고 하면 그에게 반대한 적이 있는 사람. 맞죠? 反对过他
그에게 반대한 적이 있는 사람도 지금은 그를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를 반대한 적이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틀린 겁니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8월인가 7월쯤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8월 정도로 기억나요. 8월인가 7월 달에 제가 이 그 6급 독해 일부분을 할 때도 이런 유사한 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막 엄청나게 강조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잘 나오는 문제라서.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我不但 그다음에 会说汉语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而且会说英语라고 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할 줄 안다라고 썼죠. 예, 저도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빨리 쓰면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여기 워라는 주어 있죠. 이렇게 부단 얼체를 쓸 때 지금처럼 주어가 하나일 때는 부단 얼체 이 접속사 앞에 주어가 와요. 그런데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생도 중국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앞에 주어는 내가 될 거고 동생도 중국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 뒤에 주어는 띠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주어가 달라질 때는 이 주어가 부단 뒤에 띠디도 뭡니까? 얼치에 접속사 뒤로 빠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부단 얼치를 쓸 때는 동일 주어면은 접속사 앞에 앞뒤에 주어가 달라지면 부단 얼치에 뒤로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지금 앞에 주어는 나죠. 나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주어는 이전에 그에게 반대한 적이 있던 사람 이게 뒤에 주어가 돼요. 그래서 부단 얼치를 썼는데 주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때는 주어들이 접속사 뒤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워가 부단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약간 좀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단 얼치에 이 접속사를 가지고 주어의 위치를 찾는 문제는 51번부터 60번 10문제 중에서 대부분 51번, 52번, 53번 앞에 와요. 그리고 제시문도 A, B, C, D에서 보통 A나 B에 먼저 나옵니다. 딱.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51, 2, 3번 앞쪽 라인 풀고 있는데 제시어에서 부단 얼체가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동일 주어인지 앞뒤 주어가 달라진지 그래서 그 주어의 위치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걸 달리 바꾸려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부단 얼체를 썼는데 앞에 주어는 워, 나고 뒤에 주어는 이전에 그에게 반대한 적이 있던 사람 이게 뒤에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죠? 앞에하고 뒤하고 이렇게 달라질 때는 워하고 뒤에 있는 주어들이 접속사 뒤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어가 하나일 때는 이 워는 당연히 부단 앞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4번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단어 좀 문장 멋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登台演讲前可以用深呼吸来克服紧张情绪. 자, 단어를 일단 먼저 바로 깔겠습니다. 자, 登台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면 강단, 그죠? 台, 登台, 연단에 올라서 연장, 예, 강연 아니겠습니까? 예, 강연에 연강이라고 그러죠? 연단에 올라서 강연을 하기 전에는 뭘 사용합니까? 深呼吸, 심호흡. 심호흡을 이용해서克服, 뭘 극복한다? 긴장된 징시, 정서를 극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발표할 게 있거나 뭐가 있으면 발표하시기 전에 심호흡으로써 긴장된 정서를 극복하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예, 쭉 보시면은 뭐 나머지 대부분 다 아는 단어고 특히 징시라는 단어, 요런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K 하나 정도 넣어줄까요? 자, 보시면 55번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셨을 때 어디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자, 보시면 예, 연단에 올라서 강연을 하기 전에는 심호흡을 활용해서 자신의 긴장된 정서를 극복하라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우리가 저기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너 지금 긴장되면 심호흡을 이용해서 너의 긴장된 마음을 극복해 이렇게 말합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그런 말 안 씁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 커프 극복하다라는 이 동사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긴장된 정서를 비누하고 이 동사하고 목적어가 따페이가 안 맞아요. 우리가 긴장된 정서를 극복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난관을 극복하다, 어떤 장애를 극복하다 이렇게 쓰죠. 그렇다면 기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긴장된 기분을 다운시키다, 완화시키다라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을 바꾼다면은 지금 보시면 자 앞에까지 똑같고 이 커프라는 동사가 이 비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단어는요. 독해 이 부분에서도 이 단어를 찾아라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자, 보시면 앞에 있는 거 환, 그 뒤에 지혜. 자, 제 발음 따라해 보세요. 환지혜. 자, 환지혜라는 단어는 동사로 낮추다, 완화시키다 합니다. 따라서 긴장된 것을 낮추다라고 할 때 환지혜를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낮추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라고 하면 환지혜 야리. 분노를 낮춘다 그러면 환지혜 분노. 됐죠? 근데 요것만 하지 마시고 환지혜가 나오면은 환자를 쓰고 그 뒤에다 허자를 쓰세요. 이렇게 환허. 그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감이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감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죠. 이렇게 지엔칭.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화시키다라는 동사를 3개를 외우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환지혜. 잘합니다. 그 다음에 환허. 그 다음은 지엔칭. 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춘다. 3가지 버전으로 시작. 환지혜 야리, 환허 야리, 지엔칭 야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독해 일부분은 동사 오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를 잘못 썼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2월 6급 시험 대비해서 저희가 독해 일부분에 5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리 노트 딱 해가지고 엑기스만 딱 쓰시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HSK 또는 기타 중국어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샘TV를 쳐보세요.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12월 달에 시험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谢谢，再见。